가수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수 화상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 화상병은 불에 끌림 같은 증상인데 사과배에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는 것 같이 검게 마르는 피해 증상입니다. 이것은 작업자나 전지과이나 아니면 톱이나 벌 이런 묘목 등에서 급속히 전파되는 병입니다. 가수의 구제기라 불리는 가수 화상병이 걸리면 방제 방법이 없고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 주변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빠른 시내에 발생 가온을 매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사과가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개화 직후에 전과선이 쫙 붉게 변하면서 화상병에 걸리는데 이 급속 전파를 막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매몰 처리를 하는 것이 전염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수 화상병 발생 현황을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완충 지역을 선정하여 갖고 3회 방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2020년도 6월 23일 날 진흥청 발표에 의하면은 신규로 경기도 양주, 경기도 광주, 전북 익산, 충북 진천 등 4곳에 추가로 발생하면서 면적도 124.4헥타르에서 271헥타르로 배 이상 발생 면적이 점차 전국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보르도액이 화상병에 효과가 있다 없다 이 각종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 충주하고 음성군 일대에 석회 보르도액을 살포한 유기농 사과 재배 농가들이 가수 화상병 피해를 입지 않은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엄재일 교수님 블로그에 보면은 개화 전에 보르도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르도액이 들어간 이유는 갈반, 탄저, 전문의 이걸 예방을 위해서 넣었는데 이게 부수적으로 화상병이나 동해나 이런 것들도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은 사과배의 그 화상병에 정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방제하는 방제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시기는 1차, 2차, 3차로 구분되는데 1차 약제는 전국의 사과배를 재배하는 농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방제 시기는 보시면은 발학인데 사실 그동안은 이 동계 방제 약제로 대부분 동제에다가 마이신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파란 색깔의 화살포의 약제들을 대부분 선정을 해갖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10월에 농촌진흥청에서 석회 보르도액이 추가되어 갖고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된 제품을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화기 1차, 2차 이 시기에는 주로 이 마이신 제재들이 이 개화 1차, 개화 2차기 때 살포했을 경우에 약해가 많이 발생해 갖고 될 수 있는 대로 단제로 다른 농약과 혼용하지 말고 단제로 살포하기를 농촌진흥청에서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름반죽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항생제하고는 전혀 다른 약제입니다. 여기에 지금 개화기 약제에 쭉 소개되는 약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 파란색의 화살포로 된 약제들이 다 마이신 혼합제들입니다. 유기 합성제로 공기에 발생하는 이 세균성 병의 방제를 하기 위해서 나온 약제가 옥솔린산입니다. 이 약제는 원래는 고냉주 배치 재배하는 무름병에 사용하는 약제인데 2020년도에 아산농업기술센터나 영동농업기술센터에 개화기 약제로 화상병약제로 선정이 되어 갖고 약제의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약제를 시험하게 된 배경은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농가의 민원이 굉장히 많다. 어떤 민원이냐 보면은 이 화상병 약제를 공급을 줌에도 불구하고 혼용이 안 되니까 거의 농가에서 살포 안 하고 그냥 농약 창고에 그냥 묵히는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왜 공공기관에서 혼용도 안 되는 약제를 선정을 해갖고 공급을 해주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해 시험을 쭉 해보니까 대부분 농가에서 많이 쓰는 흑성병약, 가수 나방약, 꼬마 배나무약, 진딧물약, 그러고 이제 기능성 제제로 쑥배 감소제나 냉해, 비대, 촉진제 이런 네 가지를 혼용해 갖고 배에다가 살포를 해보니까 신초나 어린 가지나 과일 어느 곳에서도 약해가 전혀 발생이 없었고 1차 약제 살포 후에 2달 후 60일이죠. 2달 후에까지도 약해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름반듯 화상병 약제에다가 주로 농가들이 많이 쓰는 진딧물, 꼬마배나무, 깍지벌레, 면축 여기다가 쑥배 아웃하는 기능성 제제를 대부분 보면은 이 약제들이 배 흑성 적성병에 등록이 돼 있고 사과에도 일부 등록이 돼 있는 약제들입니다. 다 이 약제를 정량, 배량으로 다 시험을 했는데 약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차 방제는 만개 5일, 꽃이 80% 폈을 때죠. 바로 만개 80%, 요 시기에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약 일주일 후에 가도 신초의 어린 잎에 전혀 약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약 45일이 지나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과일에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잎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다른 전문이나 검은 무늬병이나 흰가루나 이런 게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화 2차 방제에 마찬가지 약제로 무름반제트 화상병 약제에다가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시험을 해보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정량 배량에서 전혀 약해가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 바와 같이 화상병 개화 2차 방제 때 만개 15일 이후에 뿌린 것도 나중에 45일이 경과해도 전혀 과일이나 잎에 다른 병반도 생기지 않은 것은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화 전에 뿌리는 거는 이게 화상병약으로도 부수적으로 효과가 있고 동해 방제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상병 방제약으로 볼드맥스를 선정하면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고 개화 1차, 2차에 이 유기 합성제인 문단독죽을 사용을 하면은 약해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죠. 대유 볼드맥스는 1kg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 20단말용입니다. 가루로 된 건데 찬물에도 아주 잘 풀립니다. 잘 풀리고 침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침강 방지제라고 침전이 안 되는 물질이 들어있어갖고 아주 작물에 고르게 부착을 합니다. 우리가 볼도액을 쓸 때는 정착제를 사용하는데 이 약제는 정착제 성분이 있습니다. 안에. 이 볼도맥스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고 또 취급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제제가 화상병으로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복숭아 지역에도 사용하신 농가들이 굉장히 좋다. 약이 골고루 부착된다. 약이 깔아앉는 게 없다. 꽂는 게 없다.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다. 가볍고 이런 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상병 약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화상병 약제 선정하시는 분 하실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 약을 썼을 때 이 약 이외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21년에도 모름지기 금년에 사과배 가격이 좋지만은 내년에도 농사를 잘 지으셔 갖고 풍년 농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